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수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죄수론 들어가서 일죄를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논의로서 이제 일죄 다음은 이제 수제를 논의하는데 이미 언급은 했죠. 수제는 상상적 경합과 그 다음에 실체적 경합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체적 경합은 말 그대로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 다시 우리 형법은 어떻게 나누고 있다?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37조 전단의 경합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후적 경합범, 후단의 경합범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 개념만 간단하게 써놓고 가겠습니다. 동시적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동시심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동시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적 경합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적 경합범은 자 이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과 그 다음에 이제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죄와 그 다음은 뭐다? 그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후적 경합범은 이제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나와놓고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판결 확정 전에. 그러니까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 있는데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저질러진 범죄는 아직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건 잘 알아왔으면 동시심판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습니까? 가능했겠죠. 그래서 동시심판이 가능한 거 동시적 경합범, 그 다음에 동시심판이 가능했었는데 못했다. 그걸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피고인이 어떻게 죄를 저지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된다?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가 발생한 거죠. 발생한 거 이런 것들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상적 경합은 그럼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합범이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처벌하냐면요. 자, 우리 형법은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동시적 경합범, 이제 기본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라고 했는데, 자, 그럼 동시적 경합범이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느냐? 처벌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흡수주의라는 게 있죠. 흡수주의. 그 다음에 저 뭐죠? 가중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흡수주의는 어떻게 돼요? 사형, 무기, 가장 중한 죄가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하는 거죠. 가장 중한 죄가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 다음에 가중주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사형, 무기 이외의 동종의 죄죠. 동종의 형벌, 동종의 형벌이죠. 동종의 형벌. 동종의 형, 그러니까 뭐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한 죄에다가 2분의 1, 뭐 1.5배 가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과주의는
사형 무기 이외의 뭐죠? 이종의 형이죠. 이종형일 때는 그냥 병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처벌례. 그러니까 동시적경합범 한꺼번에 기소됐을 때 법원이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형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후적경합범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거는 동심판이 가능했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못한 거예요. 이게 못한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형을 선고하되 이때 뭘 할 수가 있다? 임의적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 그러니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 있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수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재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 먼저, 자,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이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는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점적 대조주의, 전체적 대조주의가 있는데 중점적이 아닌 전체적 대조주의.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A죄하고 B죄가 상상적 경합이래요. 근데 여기 이제 하한선이 있고 여기 상한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하한선이 있고 여기도 상한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한선을 보니까 여기는 경한데 여기가 중합니다. 그다음에 상한선을 또 비교해 보니까 상한선을 보니까 여기는 경한데 여기가 중하다고 봐야 되겠구나. 여기가 중한데 여기가 뭐다? 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중점적 대조주의를 취하면은 자, 뭐죠? 요게 중하니까 여기로 가면 돼요. 요게 뭐다? 요대로 가면 되는데 전부 중한 걸로 가는 겁니다. 전부 중한 걸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B죄의 하한선과 그다음에 A죄의 상한선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바로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알아두고 그래서 이건 실제로 동심판 한 거고 나중에 보니까 동심판이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동심판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면 뭐 사후적 경합범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과거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금고 이상의 뭐죠? 처한. 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러니까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 죄인데 그 확정 판결은 최소한 뭐가 나와야 된다? 금고가 나와야 됩니다. 금고. 그래서 만약에 벌금에 처했다. 벌금이면 뭐가 됩니까?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되는 거죠.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고 자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4번. 54번은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자 절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강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강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형법은 어떻게 되냐면 절도가 사람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폭행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준강도가 되죠. 그 다음에 경찰관은 지금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공무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을 뭐죠? 방해하기 위해서 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죠. 근데 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절도가 준강도로 바뀌면서 공무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런데 준강도가 강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했어요. 그럼 이미 강도는 성립한 거죠. 그리고 뭐가 된 겁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이제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실체적 경합. 그래서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자,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할 때에는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무슨 관계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리고 강도법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뭐가 된다? 실체적 경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장 가보겠습니다. 55번. 자,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됐다. 그러니까 감금을 뭐 때문에 했다? 강간의 목적으로 감금을 한 거죠. 강간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수단은 보통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말이 없다는데 일단 뭐다?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별죄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구성합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된다? 목적과 수단인데 이럴 때는 상상적 경합이 돼요. 상상적 경합. 그래서 나중에 감금죄 가면 또 잘 나올 거니까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56번, 57번 묶어버립시다. 같은 또 내용이죠. 그래서 공무원 갑이 A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술해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구성요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 죄가 되는데 기망해서 돈을 받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입니다. 자, 57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8번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긴급피난에서 한번 배웠던 얘기예요. 긴급피난에서 자, 이제 뭡니까? 자기 개를 지키기 위해서 옆집 개를 톱으로 썰어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긴급피난이 되겠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적합성을 갖추지 못해서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손괴죄가 되는데, 걔는 뭐가 됩니까? 또 동물보호법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자,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있던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진돗개 주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견의 등 쪽을 절단하여 죽게 한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위반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뭐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래서 알아주고 그다음에 옆에다 써놓으면 되겠죠.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자, 긴급피난 된다 안 된다? 긴급피난도 안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역시 이제 상상적 경합과 관련된 얘기인데 쭉 읽어봅시다.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들이 같은 시장소에서 피해자들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쭉 해서 수개의 평가가 된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가 됩니까? 3명을 상대로 한 자리에 모여서 했잖아요. 한 자리에서 모여서 했으니까 하나의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9번 뭐 그런 말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0번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61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자,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하겠죠. 자,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행위가 몇 개의 행위다?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고 그다음 62번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63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이 A 주식회사로부터 렌탈하여 그다음에 자,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자, 컴퓨터 본체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보관하다가 자, 그러면 빌려서 보관했습니다. 빌려서 보관했으면 뭐죠? 타인 소유 자기 점유죠. 그래서 이제 횡령죄가 될 텐데 우리가 횡령죄의 죄에서는 어떻게 따지냐? 보관의 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보관.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보관이 아니라 위탁을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위탁을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죠. 근데 이걸 같이 있다가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위탁 2개를 날린 거죠? 몇 개의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그러니까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다. 한꺼번에 처분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4번은 자, 이제 앞에 56번, 57번과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5번. 자,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취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무원이 지금 시험 문제를 알려줬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했겠죠? 그 다음에 돈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수뢰인데 우리 형법은 뭐가 있냐면 수뢰 후에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그 부정처사예요. 그래서 수뢰 후 부정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처사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 겹쳐요.
그래서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 그래서 65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66번. 자,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기 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뭐다? 피해자를 유인해가지고 도금을 했는데 도박은 한 방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 근데 피해자는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럼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기 도박은 도박 아닙니다. 사기예요.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67번은 이제 뭐다? 업무방해죄하고 그다음에 뭐다?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업무는 업무방해죄 뭐 이런 거 있는데 업무도 업무나 명예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형법적으로 너저 명예와 업무에 관한 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행위입니다. 같은 행위다 보니까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갑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판례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다음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행위예요. 행위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8번 가보시면 자, 갑이 주거에 침입하여 이 부분은 뭐 이제 조금 최근에 뭐 유언결정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일단 읽어보시고, 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행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었다. 그러면 보복범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주거 침입 강간죄가 되는데, 그럼 뭐죠? 보호법이 다르잖아요. 보복 목적이 다르면 보호법이 다르니까 법조경합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보호법이 다르다. 자, 그래서 뭐다? 이제 수재가 되는데 상상적 경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취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9번 또 중요하죠. 69번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뭐냐면 우리 공무집행방해죄 죄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다시 언급이 되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수가 있는데 학자분들은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따지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 뭐다 학설은 공무의 수.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 자 공무원의 수로 봅니다. 그럼 뭐가 답이에요? 공무원의 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2명이 있는데 폭행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 행위는 몇 개를 본다?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는데 하나의 행위로 2명을 폭행했으니까 무슨 죄가 됩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근데 학설의 입장이면 그냥 일죄가 되는 거예요. 학설에서는 뭐가 된다? 일죄. 학설로 보면 단순 일죄가 되고 그다음 방금 얘기했던 사례에서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래서 69번 가보시면 그렇죠?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뭐다? 상상적 경합이다. 근데 학설이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오답으로. 뭐죠? 포괄일죄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서죄는 명의의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 돼요. 문서죄는. 그래서 명의의 숫자인데 근데 이제 뭐죠? 문서가 하나면은 거기에 수개의 명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서는 하나예요. 그럼 하나의 행위죠? 그 다음에 수개의 문서 위조를 저질렀으니까 하나의 행위로 수개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상상적 경합.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문서에 2 이상의 작성명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자,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 명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 위조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자, 이제 등록 상표법이네요. 상표법도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의 상표를 계속적으로 침해했대요. 그럼 뭐다? 포괄일죄. 그런데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자, 체크할까요? 수개의 등록상표를, 자, 뭐다? 침해를 했대요. 그러면요. 그 수개의 등록상표 각각에 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상상적 경합. 근데 하나의 행위니까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2번은 나중에 좀 묶어서 좀 볼 건데, 일단,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가보면, 무면허 운전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죠? 무면허이면서 음주운전. 그러니까,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예요.
무면허로 음주운전 했으면 나중에 같이 한번 엮어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죄 처벌하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죄 처벌하죠. 근데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러면 이건 뭘로 본다?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운전은 하나잖아요. 운전은 하나.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하나의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중요한 건데요. 13번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쪽을 좀 지우고 갑시다. 이제 뭐 계속 봤으니까 일단 알아주시고. 그럼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상상적 경합은 이제 어쨌든 가장 중한죄 정한형으로 처벌하면 되겠고 전체로 대주주라고 했죠. 근데 이제 판례가 만들어낸 건데 13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수뢰후 부정수사죄라는 게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일을 한 게 뭐냐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준 겁니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작성하고 이거를 비치하면 나 허위 공문서 작성 이제 행사죄가 됩니다. 이걸 동행사죄라고 줄이는데 자,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은 실체적 경합이에요. 둘,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는 뭐다? 실체적 경합의 관계인데 수뢰후 부정수사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부정처사하고 허위공문서가 겹쳐요. 그래서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입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동행사죄도 겹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복잡해지잖아요.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 어떻게 가중하고 할지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판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하나의행인데 두 번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이거를 여기 있는 범죄 이 세 개를요. 전부를 상상적 경합으로 취급합니다. 전부를 상상적 경합으로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해요. 그래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한다 안 한다?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이중처벌될, 이중평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만들어낸 건데요. 이걸 이제 학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원리를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바로 73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지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의 경합범 가중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된다? 전부 상상적 경합을 하기 때문에 따로의 경합범 가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로의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인데요. 이걸 우리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주고 그다음에 74번, 75번 묶어놓고요. 74번, 75번은 뭐다? 바로 상상적 경합을 처벌하는데 어떻게 한다?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형법 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자 체크할까요?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자, 뭐다 다 비교하는 거예요. 하한 다 비교해서 중한 거, 그다음에 상한도 비교해서 중한 거 이렇게 해서 처벌하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5번 들어가 보면 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규정된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A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이 B죄에서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대요. 그럼 일단 징역형은 A죄로 가야 되겠죠? 근데 B죄는 뭐가 추가됐습니까? 벌금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금도 병과하라 이거예요. 중하니까. 다 하자 이거예요.
다 세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병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병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6번 가보면 이것도 나중에 감금죄 가면 다시 이제 언급이 될 건데요. 자, 이제 아까 감금, 강간의 목적으로 감금을 하면 자, 목적과 수단은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감금이 끝났습니다. 강도가 끝났어요. 감금을 해가지고. 근데 강도가 끝나면 풀어줘야 됩니까? 안 풀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되죠. 근데 기수 이후에도 계속 감금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76번.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 체크할까요?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여기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개의 감금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냐? 한 개의 행위가 아니고 몇 개의 행위다? 수개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아니에요. 실체적 경합입니다. 수개의 행위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77번부터는 이제 실체적 경합인데 그냥 수개유죄예요. 그러니까 수개유죄고 나중에 처벌만 이렇게 나눠서 할 뿐이고 그냥 실체적 경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뭐 했다? 편취했대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뭐가 됩니까? 일단 지금 뭐죠? 임차인들 속에서 임대차 계약금, 보증금 편취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사기가 되고, 그다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 뭘 했습니까? 건물 관리인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배신을 때렸고. 그래서 배임죄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사기와 배임죄의 뭐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체적 경합. 취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78번은 가보시면 키워드를 좀 잡으세요. 자, 실체적 경합은 행위가 몇 개?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래서 미성년자를 약취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자, 가하고에다 체크할까요? 가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뭘 또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앞선 범죄 있고 뒷선 범죄 있죠? 그러면 두 개의 행위가 따로따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다? 경합범이 된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범이다. 됐고. 그 다음에 79번.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일단 카드만 강취를 한 거예요. 그 안에 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했다?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경합범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80번. 자,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자, 체크할까요? 다수의 피해자, 그 다음에 또 별개의 폭행. 그러면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행위도 몇 개? 여러 개죠. 그러면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법익을 침해한 거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실체적 경합이죠. 됐습니다. 다음 81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령한 경우. 자, 그러면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 그러면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관리의 숫자가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뭐가 됩니까? 피해 법익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거죠. 실체적 경합범. 됐고. 넘어가시면 여러 번 했으니까요. 다음 82번 또 읽어보면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을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 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을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갑이 현금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을 했습니다. 그럼 뭐다? 뭐 범죄 수익 은닉죄, 그 다음에 특경법, 뇌물죄 이게 되는데 법익이 달라요. 그리고 판례가 이럴 때 그냥 웬만하면 실체적 경합입니다. 법익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위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83번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 줄에 유사추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다음에 사기 체크하시고 실체적 경합입니다. 그러니까 좀 판례가 이럴 때 그냥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답을 상대적으로 좀 골라야 됩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84번. 자,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자, 부정수표당수법 위반죄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무고죄는 자, 뭐다? 보호법익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따로따로 경합법. 그래서 상경 아니야? 아, 판례 다 실경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5번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어 행하여졌습니다. 근데 수개의 등록상표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 어떻게 된다? 각 등록상표마다 자, 포괄하여 한 개의 죄가 된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요제가 성립하는 걸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상표마다 각각 성립이야. 이거 포괄일죄라는 뜻 아니에요. 각 상표권마다 상표권 침해가 계속되니까 각각 포괄일죄가 하나씩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합법 얘기예요. 됐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86번.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 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그다음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분양대금을 또 체크할까요? 임으로 지출한 행위. 자, 그러면 일단 편취를 했고 첫 번째 그때 편취 체크하시고 세 번째 줄에 임으로 지출. 그러면 편취면 사기죠. 그 다음에 임으로 지출했으면 용도에 썼다는 얘기니까 빼돌린 거예요. 횡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기죄와 횡령죄가 상상적이냐? 그랬더니 실체적이죠. 왜냐? 편취한 다음에 빼돌렸잖아요. 편취한 다음에 빼돌렸으니까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87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체크하시고요.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미 대마 매입죄 됐고, 그 다음에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체크할까요? 2일 이상 하이 휴머니에 넣고 다님.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대마를 샀습니다. 매매죄가 되는데, 자, 일정 시간까지는 별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계속 구호주머니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소지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소지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88번. 이제 영업과 관련해서 영업을 중단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따져요. 죄수를 따질 때. 그래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 행위로 컴퓨터 서버가 체크할까요? 압수된 이유. 압수했으면 이제 음란물 더 이상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제1범죄는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장비를 갖춰 동종의 제2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2범죄 행위는 범위가 뭐가 됐다? 갱신된 거죠. 그럼 몇 개 유죄? 2개 유죄가 되는 겁니다. 영업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 아닙니다. 실체적 경합입니다. 자, 됐고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89번도 전 시간에 맞죠?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다 경합범입니다. 됐고, 그다음에 90번 변호사 아닌 자가 아닌 사람이 체크할까요? 각기 다른 법률 사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 활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법률 사건에 관해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저질 때 그러면 사람마다 다 되는 거예요. 사건마다 다 되는 거예요. 사건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91번. 방송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체크할까요?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명예훼손죄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명의를 도용했으니까 문서 위조죄도 되죠.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그래서 했습니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파해죠. 회원들이죠. 회원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 명한테 지금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명의 도용. 그래서 문서 작성했고 송달을 했다. 그럼 명예훼손에서 각각 뭐가 된다? 일단 뭡니까? 작성했고 그다음 뭐죠? 송달했죠. 자, 2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92번.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완제품을 땅에 두었다가 체크할까? 1년 9개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1년 9개월 동안 멈췄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갱신됐겠죠? 그럼 경합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93번.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체크할까요?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 위반을 했는데, 바꾼 거죠. 바지를 바꾼 거죠? 그럼 바꿀 때 범위의 갱신이 있대요. 그러면 A명이 B명이 따로따로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정리를 했던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무면허로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 판례가 좀 왔다 갔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해놓고 가는데 94, 95, 96 있죠? 다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 이거 다 뭐예요? 무면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특가법에 위험운전치사 제한이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뭡니까? 음주운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음주운전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해서 사람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다? 판례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봅니다. 실체적 경합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위험운전치상과 과실재물손괴. 자, 그래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자, 손괴가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다?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였잖아요. 치으면 이거 하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부서진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다? 위험운전치상하고 교통사고 처리 등을 사람을 다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형법 268조를 범하여서 교통사고 처리 등법 있죠? 요거는 이제 사실 업무상 과실치상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흡수가 됩니다. 뭘로? 여기에. 왜? 치상 들어가 있잖아요. 치상.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요런 관계예요.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개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무면허로 음주운전했다 뭐다? 상상적 경합. 그 다음에 위험운전에서 음주운전만 따지면 실체적 경합. 그 다음 뭐다? 자, 부서진 거 있죠? 그건 뭐다? 상상적 경합. 그 다음에 사람 다쳤죠? 흡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4, 96, 95, 66까지 잘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번 가보면, 자, 편취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또 뭘 했습니까? 할인. 여기다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약속어음을 뭐 했습니까? 편취했으니까 사기죄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할인까지 받았어요. 그럼 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 그러니까 숨기고 할인받은 경우 있죠? 숨기고 할인받은 경우에다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 그러면 불가벌적 사고행위가 아니겠죠? 그럼 뭐다? 별도의 범죄가 된다. 별도의 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합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경합범에 대해서 뭐가 있다? 자, 전단의 경합범, 후단의 경합범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동시적 경합범은 기본적으로 같이 심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다? 동시적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수재 전부가 병합심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요건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99번 그러면 동시적 경합범 어떻게 처벌한다고 했습니까? 흡수, 가중, 병과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의 정한형이 징역과 금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징역 금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동종형이 되니까 병과 뭐다? 가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벌할 수 있다 없다? 벌할 수 있습니다. 동종형으로 간주해 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00번 형법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제하여 정한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자, 책과 같은 종류, 동종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가중주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료와 과료는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병과할 수가 있어요. 약한 건 병과예요. 주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1번 2004년 1월 20일 쭉 해가지고 개정형법 법률에서는 형법 37조 후단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뭐까지 추가시켰습니까? 금고 이상의 처한 판결 확정된 요걸 추가시켰잖아요. 자, 개정하면서 특별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고인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돼야 된다. 좋으니까 신법을 적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유리한 보다 경하게 변경됐으니까 신법 적용. 적용하는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102번 형법 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체크할까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경합범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자, 이쪽은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결과.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결과보다 발생하고 상상적 경합이냐. 상상적 경합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냥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합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103번 가보면 공직선거법 해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처음부터 일반 사건하고는 따로 합니다. 따로 해요. 따로 한다. 그걸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자, 일반 사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들어갔다고 이거 분리심리합니다. 분리심리하니까 이거는 경합범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을 만약에 여러 건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주고요. 자, 보시면 공직선거법 18조 3항 쭉은 선거범위 아닌 다른 범죄가 자, 선거범의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업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 체크할까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 여기 체크하세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 자, 이건 통틀어서 선거범으로 취급해서 아니 된다 했는데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인으로 수계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선거범으로 취급합니다. 어떻게 한다? 전부를 선거범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4번 가보시면 갑이 상습절도죄로 X법원의 징역형을 선고받고자 확정 동그라미 짓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수법이 있는 별개의 B죄를 저질러 Y법원에서 심리 중이었는데 확정된 A죄에 대한 X법원의 적법한 재심판 절차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별개의 기소된 B죄를 심판하는 Y법원은 자, 뭐다? B죄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후적 경합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형평을 구해서 판결하되 감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자,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일단 이미 다 확정되고 재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재심을 받으니까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동심판이 불가능했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니까 사후적 경합범이다 아니다? 아니다. 경합범 아닙니다. 이건 동심판이 가능했었는데 못했던 건데 이건 불가능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재심하고 일반 사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거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자, 다음 105번. 형법 37조 5단은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벌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자, 약식명령이 확정 저기 체크할까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벌금명령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뭐가 돼요? 사후적 경합범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경합범이 될 수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106번.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는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죄의 대정을 선고하되 형을 뭐하라고 했어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의무적 감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무적 감면 됐고요. 다음에 107번 방금 봤던 거니까 됐고 108번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만 빼고 다시 형을 정해야 되겠죠. 재판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형을 정한다. 그건 형벌만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재판을 새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09번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자,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쭉 해서 선고형을 정할 수가 있고 형법 38조 1항 1호가 쭉 해서 무기징역이 때는 흡수죄를 취하였다고 하여 자, 체크할까요? 뒤에 공소 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의무적 감면이잖아요. 의무적 감면이니까 필요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자,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대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합범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예요? 동심판이 불가능하면 경합범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의무적 감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의무적 감면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죠. 111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읽어봅시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 확정된 죄와 체크할까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여기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수개의 죄에서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자, 볼 수 없으므로 또 체크할까요?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서 별도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 그럼 경합범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별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한꺼번에 재판을 하겠다라는 취지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의 형량을 선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합범이 아닌데 한 10개의 죄가 기소됐다면 각각 형량을 따로따로 부과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런 취지예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기네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 보관하였다가요. 뭐 이런 걸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 제품 쭉 해가지고 확정되었다면 쭉해서 경합범에 해당한다 했는데 자 뭐가 됩니까? 판결 확정 전에 범했으니까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거니까 뭐가 된다?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합범 됐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3번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그중 유죄로 인정된 A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고 그다음에 무죄로 선고된 B죄에 대해서만 상고가 제기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B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AB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한계형으로 선고할 것이 아니라 B에 대해서는 별개형을 선고해야 된다. 왜냐?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서 확정됐으니까 따로따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확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동심판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따로 심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114번 가보시면 자 이제 뭐죠? 거기에서 뭐 있는데 뭐죠? 벌금이 틀렸죠. 금고잖아요. 그 부분 틀렸다. 됐고 넘어가시고 15번 가보시면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람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에 어느 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 사면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후단 판결이 확정됐다고 할 때 뭐다 일반 사면형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뭐 실무 태도죠. 그래서 쭉 해서 자 뭐가 됩니까? 확정이 됐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17번 피고인이 A, B, C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이 중 A죄에서 벌금형에 처한 판결 확정됐습니다. 금고가 아니죠. 그리고 판결 확정 전에 B죄와 그다음에 판결 확정 후에 C죄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B죄와 C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있죠. 처벌할 수 있다. 왜? 금고가 아니잖아요. 금고 아니면 벌금이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합범의 뭐 지금 조문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7조 후단의 경합범은 그 죄에 선고될 형과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서 38조 형의 처단행의 범위 내에서 한다 했는데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다 형평을 고려하라고 했지 동시적 경합범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한도에서만 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 읽어보시고 자 20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 여기 지금 우리가 죄수론이라는 파트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막 뭐죠? 뭐 동시적 경합범이다 이런 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120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죠? 바로 자 이제 여기서 자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경한다라고 할 때 법원이 감경한다라고 할 때 이거 재량 의무적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을 감경할 때는 무조건 반땅 2분의 1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게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39조 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55조 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죄수론 이제 쭉 봤는데요. 죄수론이 뭐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경합범 이번 시간에 뭐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있죠? 이런 거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막 어렵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꼼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 지문 같은 거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텐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수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벌론 들어가는데요. 형벌론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